네, 오늘 수요일 아침 만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수요일인데요. 6월 11일 내일이면 TBS 교통방송이 창사 2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TBS 교통방송 25주년을 맞아 TBS 교통방송에 대해 시민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TBS 교통방송의 발자취부터 보시죠. 네, TBS 교통방송은 1990년 6월 11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산하 교통기상 전문 안내 방송국으로 창사했습니다. 하루 24시간에 걸쳐 라디오를 통해 교통소통 및 정체지역, 교통 관련 행정조치, 교통질서 캠페인 등의 안내 방송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나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한 여행 목적지의 상세한 기상 정보도 제공해 왔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0년 이후 방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2003년 10월 21일에는 인터넷 교통방송을 개국했고 2005년 3월 3일에는 케이블 TV를 개국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100% 영어로 진행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편성 FM 라디오인 영어 FM 방송을 개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TBS 교통방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시민들과 소통을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두 분 모셨습니다. 마을미디어 창신라디오 덤의 조은영 국장과 은평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태희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두 분은 평소 TBS 교통방송을 어떻게 접하고 계시는지 조은영 씨께서 대박 먼저 해주시죠. 저는 자가 운전을 하지는 않아서 자주 듣지는 못하고요. 라디오의 경우에는 보통 택시에서 오늘도 택시 타고 오면서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TV의 경우에는 가끔 인터넷으로 제가 찾아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명동 같은 지하철역에서 TV를 통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구태희 씨는 어디서 주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네. 역시나 출퇴근길에 가장 TBS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TBS 교통방송만큼 교통정보를 빨리 얘기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맨 처음에 그 TBS 교통방송을 접했을 때가 언젠지 기억이 나세요? 혹시? 제가 이 질문을 듣고 나서 기억을 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더니 되게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는 교통방송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사시는 작은아버지 댁에 왔다가 작은아버지 차 안에서 교통방송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엄청 밀리는 도로와 낯선 풍경, 그 속에서 이제 세상에나 교통을 안내해주는 방송이 나와서 굉장히 약간 이색적인 경험으로 기억에 남아 있고요. 네. 약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서울에 대한 상징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구태희 씨는 언제 경험하셨어요? 네, 저는 어릴 적에 예. 아버지께서 자영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럭으로 배달을 많이 하셨는데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항상 TBS 교통방송을 켜놓으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을 켜놓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이제 차량을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네. 아, TBS 교통방송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옛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11일 그러니까 내일이면 TBS 교통방송이 25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먼저 창사 25주년을 맞아서 서울 시민으로서 축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쭉 설명을 제가 들으니까 지난 25주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들을 일궈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또 변화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또 시민들의 성장을 지지하는 그야말로 공익방송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해 나가는 TBS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구태희 씨도 네, 축하 말씀 해주시죠. 뭐 사실 요즘 뭐 인터넷 방송이니 케이블 방송이니 뭐 매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제 본연의 이런 역할들을 꾸준히 해가시면서 서울 시민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시민의 방송이라는 어떤 취지나 목표에 부합해서 진짜 정의롭고 공정한 공영 방송으로서 자리를 계속 지켜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자, 그리고 TBS 교통방송이 그동안 그 라디오 교통방송으로 많이들 익숙해 하시는데 앞서 설명도 들으셨다시피 영어 FM도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케이블 TV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케이블 TV에서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또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저희 프로그램도 함께 모니터도 하시죠?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집에 TV를 안 두었어요. 네. 결혼하면서 이제 TV를 안 둬보자 하고서 안 둔 상태인데, 또 인터넷으로 가끔씩 이렇게 찾아서 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서울 시간을 품다 같은 프로그램에 애정이 가더라고요. 아, 네. 예, 서울에 있는 공간인데 우리가 탐구하지 않으면 알지 못할 그런 내용들을 아주 짧게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줘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게 그 로드 다큐 우리 동네에서 네. 정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동네는 안 보더라도 우리 동네는 보게 되더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 지역 방송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 네. 참고로 서울 시간을 품다는 네네. TBS에서 그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뭐 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케이블 대상에서도 수상을 한 바 있는 입선 아,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예, 그만큼 또 시민으로서 잘 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태희 씨는 어떻게 뭐 TV 프로그램 자주 즐겨 보시나요? 네, 저도 집에 케이블 방송이 있긴 한데 네. 이상하게 TBS는 기본 채널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TV로 보지는 못하는데 이제 제가 오늘의 아침을 이제 출연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제 관심 가지면서 홈페이지를 지켜보고 있고요. 알고 보니까 친구가 그 희망 광고라는 예.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해서 광고를 찍었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활동을 하는데 그런 희망 광고가 단체 효과나 그러니까 홍보의 효과라든지 이런 알려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TV의 경우에는 채널이 좀 앞쪽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요. 최근 입시생들을 위한 무료 대학 입시 상담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프로그램이 서울의 오늘도 그렇고요. 몇 달 동안 함께 프로그램을 해 오셨는데 시청자로서 혹은 또 패널로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물론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시민 패널로 이제 방송에 참여하면서 꽤 많은 것들을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하고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많은 사실들 중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 하지만 생각이 훈련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오늘 이 자리와 같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공적으로 발언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이 바로 사회의 건강도와 직결되잖아요. 근데 저는 미디어를 통한 공적인 발언의 경험이 쌓이는 게 그 어떤 공부보다도 책을 읽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런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생방송에서 이렇게 경험이 없는 이런 일반 시민들을 받아준 거를 또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구태희 씨는 또 네, 저도 이제 국장님과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자연스럽게 저도 세상살이에 대한 공부라든지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되니까 직접 제가 계속 조사도 해보게 되고 또 좀 더 정보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저희 이제 은평에 이제 은평 시민신문이라는 마을 신문이 있습니다. 네.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우리 은평구에 있는 정보가 가장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TBS 교통방송을 보면서 이 서울 지역에서 TBS 교통방송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희가 이제 TBS 교통방송에 25주년이 됐으니까 이제 청년이 다 됐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을 위해서는 뭐 아쉬운 점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일단 네. 되게 의미심장하세요.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TBS 방송 특히 TV가 재미가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네. 다른 방송국에서 추구하는 재미를 TBS 방송에서도 추구해야 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디에서나 다 하는 그 청취율을 의식한 재미보다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시민들의 방송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더 맞는 네.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TBS에서 열린 TV 시청자 세상이라는 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게 시민들이 직접 만든 영상을 틀어주고 방송료를 지급해서 이제 시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다시 개설이 되면 좋겠다. 예. 그리고 또 이외에도 그런 방송까지 제작하는 능력은 안 되지만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통로들이 생겨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80년대 BBC 영국 그 BBC에서 했던 비디오 다이어리라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일반 시민들에게 장비와 교육을 지원하고 그것을 이제 그 장비를 집에 가져가서 시민들이 자기 일상의 에피소드를 1분에서 한 3분 정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송국에 보내주면 방송국에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처럼 송출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서울 시민들의 살아가는 이제 다양한 모습도 담을 수 있고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도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그에 해당하는 그 방영료도 책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지금 조은영 씨가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시민 리포터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시민 리포터를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곧 활동을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료 책정도 네. 좀 후하게 된다면 더 잘 되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구태희 씨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 첫 이 TBS 교통방 출연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게 라디오인 줄 알고 면도도 안 하고 그날 처음 왔었어요. 네, 아직도 되게- 기억이 선명합니다. 되게 당황해가지고 와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네. 이제 사실은 인지도가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른 타 방송에 비해서. 하지만 이제 뭐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뒤쪽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요즘 대학 입시 상담 같은 프로그램들이 TBS에서 되게 자주 하고 또 재방송으로 편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좀 독특한 포맷에 또는 직접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긴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의 소식을 많이 전하시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행정 감시나 예산 편성 또는 뭐 조례 제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뭐 감시와 견제 기능도 같이 많이 포함된다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보셔서 아시다시피 TBS TV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일어나는 생활 밀착형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좀 도움이 되시는지요? 조은영 씨. 네, 이렇게 찾아서 보면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다. 특히나 마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결정적으로 자주 찾아보지는 않게 돼요. 네, 서울 시민들 다수가 워낙에 일상이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뉴스나 정보를 접할 때는 한 번에 이슈가 쫙 정리되는 그런 걸 사람들이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 밀착형 소식이라는 게 그 세세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들으면 도움이 되지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서 결과적으로 자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구태희 씨는 또 실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저 지난번 저희 한번 얘기 나눴던 청년 교통비 할인이라든지 네. 뭐 청년 조례라든지 뭐 다양한 뭐 그런 역할이나 뭐 조례라든지 서울시의 소식들이 있는데 사실 타 방송에서는 찾기가 힘들거든요. 또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 곳곳의 소식들 그리고 마을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TBS TV의 이제 정체성이 특화된 이 정체성을 지금 두 분께서 잘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방향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참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방송으로서 시청자들과 방송이 소통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은영 씨. 어떤 것들이 좀 강조가 되면 좋을까요? 구태희 씨가 네.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네, 뭐 지금 이미 TBS는 통신원이나 시민 리포터 같은 다양한 이제 소통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조금 더 시민사회단체나 마을 주민들 또는 마을의 활동가들과 좀 밀착형으로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전해진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소통이라는 게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같이 결국은 같이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만남의 접점을 넓혀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조은영 씨는 마을미디어 이 창신 라디오 덤의 방송국장으로 계시니까요. 마을 소식을 전달하는 마을미디어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실 말씀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마을미디어를 하면서 이런 것은 TBS 교통방송과 공유하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서울 곳곳에서 마을 미디어가 그 작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기 표현과 의사소통의 장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TV 채널이나
그 라디오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만들긴 만들지만 주민들에게 이제 쉽게 다가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마을 라디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곳에서 그 서울 시내에 12곳에서 이제 마을에서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BS 라디오에서 이런 마을 라디오와 콘텐츠를 교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TBS에서 마을 라디오에서 제작된 컨텐츠를 일정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틀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마을 미디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마을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직접 방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편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해외에서는 지역 방송사가 제작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지역 방송에 내보내는 협력 모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TBS도 이런 마을 미디어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걸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실제로 이제 마을에서 활동하다 보면 이거 콘텐츠 이거 괜찮은 콘텐츠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제작비하고 또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송출 방식의 한계가 항상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TV와 라디오를 포함해서 15곳 정도가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내고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또 통해서 또 교류도 다 되고 있으니까요. 제작 지원을 해서 마을 미디어의 특성을 담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시민의 방송이라는 TBS의 정체성도 살고 또 마을 미디어도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좋은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 위원과 지금 얘기를 하는, 대담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구태희 씨도 그 아무래도 시민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다양한 문제점들 많이 접하셨죠. 그런데 시민으로서 이런 부분 방송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청소년 쪽에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눈에 잘 들어오는데요. 이 대부분의 방송들은 성인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아동이나 유아, 이제 청소년 쪽에 관련된 방송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청소년들의 삶이나 또는 또 다양한 청소년 수련 시설 또는 활동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교육 정책에 관심만 있을 뿐이고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내는 또는 청소년 활동들을 알려내고 또 청소년들이 직접 힘들어하는 모습들이나 또는 상담의 거리들을 같이 조금 방송에서 이용을 해준다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청소년들이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송 시청자들이 될 것이고 뭐 그럼 청소년들이 TBS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채널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 방송 환경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는데요. TBS 교통방송이 시민 방송으로서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 것이라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조은영 씨. 네. 계속 이야기했던 그 맥락에 다르지 않은데요. 그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그 예산 편성도 높이는 것. 그게 TBS 교통방송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생활 밀착형 지역 방송이라고 했을 때 사실 높은 시청률을 그 기대하기보다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공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시민에 의해서 그게 다양성이 개발되는 그런 것이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구태희 씨는요? 네, 저도 앞서 얘기한 것들과 맥락이 같은데요. 뭐 다양한 서울의 소식들, 특히나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조례나 이런 것들은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소식들을 좀 더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좀 발빠르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다 보면 시민들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다양한 단체들이나 지역의 기관들 이런 것들 지원을 하다 보면 정말 TBS가 우리 지역 방송이구나, 서울의 정말 중요한 방송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정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고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런 뭐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TBS를 보다가 힐링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시민으로서 좋은 정보를 받아서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서울 시민들이 TBS 교통방송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시민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